안녕하십니까 동문 여러분. 오늘은 민주노총 부산 지역본부 1층 회의실에서 공공연대 사무국장으로 지금 근무 중인 현모양처의 대명사 신혜진 동문회를 만나러 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네, 진짜 네. 너무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동문 여러분. 정말 오랜만인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경성대학교 식품공학과 9공학번 신혜진입니다. 학교 다닐 때는 저 유네스코 학생회에서 동아리연합회 활동을 좀 해서 동아리연합회 소속으로 많이 알고들 계시고요. 지금은 이제 민주노총 공공연대 노동조합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물 탐구 들어갑니다. 짜잔. 짜잔. 자, 처음에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네. 엄청 부끄러움 많은 약간 소녀 느낌이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무척 동의하고요. 근데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꼬임을 당하게 된 거예요? 김원 선배를 만나가지고 김원 어디 선배. 동아리에서? 아니요. 네. 식품공학과 실험실. 1학년 때? 네, 여름방학 때 찾아오셨죠. 실험실로. 왜 찾아온 거예요? 네, 신혜숙 동생 맞지요? 네, 맞습니다. 이렇게 잠시 차 한잔 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아마 이제 한 3시간 정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김원 선배 만나서 이 활동을 좀 시작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김원 동문이 네. 남에게 감동을 준다거나 그런 유행 스타일이 아닌데. 네. 저는 그때 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셨기도 하고, 그 3시간 동안 얘기하면서 좀 가장 이제 제 마음속 깊이 남았던 게 애국하는 청년이었거든요. 네. 청년이라는 단어도 저한테는 너무 좀 이제 새로웠고, 거기에 애국하는 청년이 좀 가슴에 울림이 좀 컸던 것 같아요. 애국이라는 것을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랬는데, 그때 나도 그런 삶을 살 수 있어? 까지는 아니었지만, 이게 좀 한번 우리가 진지하게 한번 내가 생각하고 좀 배워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그 김원 동문의 이야기를 듣고 네. 나도 한번 학생운동을 해봐야 되겠다 생각. 아니요, 그때 제가 뭐라고 답했는지 제가 그날을 너무 좀 뚜렷하게 기억하고 있고, 제가 저희 후배들한테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아마 그때가 제 삶의 기준을 만들었던 그 첫날이었던 것 같다, 이렇게 항상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제가 뭐라고 이제 얘기를 드렸냐면, 제가 바로 뭔가 이제 주먹질을 한다거나 투행기를 짱돌을 던진다거나 그렇게는 안 할 건데 한번 배워는 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공부를 이제 시작하게 됐죠. 그때 계기로 해서. 네. 김원 동문이 실제로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네요. 그렇죠. 네. 그럼 김원 동문으로부터 큰 영향을 받은 2호 동문 찾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고 나서 그러면은 바로 취직은 또 서울로 했잖아요. 네, 제가 원래 이제 4학년 때 한겨레 신문을 보다가 기자학교가 이제 강고에 딱 있었어요. 이제 서울에 있는 기자학교가 있었는데 그 학교를 좀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생각을 하게 됐던 게 이제 또 이제 학교에 있으면서 우리 이제 그 박순보 선생님 선거운동, 민주도깨비 선거운동도 했고, 그 다음에 92년도 12월 달에 우리 김대중 대통령 그 우암동에서 그 선거운동을 또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지역운동이라는 게 학교 졸업하면은 뭘 하지? 라는 고민에서 지역운동이라는 걸 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지역운동을 지역신문이라는 것으로 매개로 해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게 됐고, 그래서 기자학교를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이제 서울에 그 아는 분 소개로 취직 자리가 났다고 해서 면접을 보러 갔죠. 갔는데 된 거예요. 그래서 서울로 이제 바로 좀 올라가게. 그 기자학교 때문에. 시작은 그렇죠. 근데 이제 바로 가서 바로 한 건 아니고 직장 생활을 다니다가 한 1년 반 다녔거든요. 그래서 1년 정도 이제 모아둔 돈으로 그 기자학교를 4개월 수강을 하게 됐죠. 그때가 그럼 95년도전 4년? 94년도에 연말에 올라갔고, 95년도 연말부터 이제 96년 초까지 이제 학원 다니다가 이제 내려온 거죠. 그 당시에는 근데 지역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큰 주제였거나 이러진 않았잖아요. 우리 운동 그러면. 그렇죠. 근데 그런 생각을 했었던 게 되게 대단한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부산 와서 네. 이제 한번 기자질을 한 거예요. 네, 내려와서 또 이제 신문 보고 일자리가 있는지 알아봤거든요. 또 마침 하나 왔더라고요. 있더라고요. 그래서 딱딱 오네. 그러니까 뭐. 몇 달 안 놀아서 한 달인가 뭐 있는데 뒤에 그 기자를 모집하는 광고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갔어요. 그게 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한 1년 반, 한 2년, 3년 가까이 기자 생활. 점점 6개월에서 3년으로. 거기가 어딘데요? 월간 부산이란 월간 부산? 잡지사였고요. 월간 부산. 네, 월간 부산이란 잡지사였고 본격적인 기자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럼 거기 이제 만족을 하지 못한 거예요? 만족을 하지 못했다기보다는 이제 그런 직장 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97년도에 물론 이제 그 전에도 이제 조차리 우리 정혜인 동문이 찾아와서 이제 활동 같이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얘기를 몇 차례 권유했었는데 국민승리 20일 이제 본격적으로 선거운동 앞둔 시점에 물어보더라고요. 그때는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안 물어보고 연재에서 할래 북구에서 이렇게 대통령 선거운동을 활동을 연재에서 할래 조차리 동문이 정혜인 동문이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답을 못하고 연재에서 할게 이래가지고 연재에서 국민승리 20일 이제 활동을 하고 98년도 초에 연재 새물교 청년 활동을 하게 됐죠. 기자들은 계속 하면서 예, 직장 다니면서 이제 활동을 시작했던 거예요. 네. 그래서 좀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월간 부산은 좀 그만두게 됐어요. 월간 부산은 그만두고 여기 이제 반상금 비슷하게 이제 청년의 활동을 또 했죠. 한 1년 정도? 예. 그리고 부산 여성신문도 또 갔다고 돼 있는데?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상근을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만두게 돼서 제가 다시 이제 기자 일자리를 알아봤죠. 그러니까 마침 이제 부산 여성신문에 자리가 났고, 저는 좀 그런가 봐요. 이렇게 이력서만 쓰면 다 돼. 부산 여성신문에도 합격이 돼서 일을 하게 됐죠. 김원 동문의 영향이 크고요. 아니 그러면 기자를 계속 하고는 싶었던 거네 이때까지는. 그렇죠. 좀 어울리는데 기자로 신문사의 어머니 이런 거로 조금. 아니 그러다가 거기 그만두고 네. 저 약국도 들어갔잖아요. 약국. 그럼 약국에 있으면서 이제 결혼을 하신 거잖아요. 네, 맞아요. 엄마의 지인분께서 선자리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우리 신랑을 처음 만나게 된 거죠. 네. 선보고 만났습니다. 근데 두 번째 만났을 때 손잡고? 그러면 어쨌든 두 번째 만났을 때 이제 미군 이제 가게 주인을 폭행하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이런 일이 있어서 서명을 좀 받고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는 물어보더라고요. 데모하십니까?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네 데모합니다 이렇게 하니까 자기는 처음 봤다고. 제가 충격적인 건 그거였죠. 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전두환. 왜 이유가 뭔데? 이유가 뭔데? 우리 전가거든요. 우리 전시. 전가인데 전시 집안 중에 어른? 제일 잘 나간 사람. 전가 중에 제일 잘 나간 사람. 전시 중에. 아니 그러다가 이분은 전두환을 제일 존경하던 분이 어쩌다가 지금 무슨 진보당 당원까지 됐다는 네. 네? 어쩌다가 돈 내는 당원. 네, 뭐 이제 후원해 준다고 이제 마누라가 하는 일이니까 뭐 이제 사실은 이제 햇수로우면 학생운동부터 30년이고 여기 노동조합 활동으로 보면은 한 6년인데 제가 이제 집에 없는 날도 많고 사실은 이제 필요할 때 또 없을 이제 자리 없는 경우도 많은데 어쨌든 그 자리를 지켜준 우리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고맙고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그러면은 운하약국을 그만뒀잖아 이제. 네, 그만두고 이제 그만두고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민주노동당 당시 이제 사학구위원회 결혼하고 이제 집이 이제 거기 사학구에 위치해 있으면 자연스럽게 이제 사학구위원회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럼 사업위원회 와서 한 일은 어떤? 그때 이제 2006년도 지방선거 끝나고 지역 활동을 좀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출산하고 나서 아이 이제 아직 어릴 때 완전 아기 때 영아죠. 그때도 이제 주말 이제 놀토 사업이라는 걸 기획해가지고 그 아이들하고 체험 활동 하면서 이제 엄마들하고 같이 하는 프로그램 만들고 만나고 소통하면서 또 당원 가입하기도 하고 이런 이제 활동들을
이제 사업부에서 하고 있었고 사업부장 하면서는 이제 지역 활동도 이제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당이 이제 정치 활동하는 조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민들 만나서 유임을 배포한다든지 서명을 받는다든지 그런 활동들을 이제 우리 지역 당원들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거죠. 하실 때. 예. 그러다가 또 시당으로 옮겼잖아요. 그쵸. 그 지방선거 하면서 이제 그때는 둘째 배불러 있을 때 지방선거 이제 상황실에 가서 시당에서 업무를 받고 8월달 출산하고 나서 약간 이제 휴가기를 가졌다가 1월달에 다시 그 이제 시당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시당 사무처 일을 하기 시작한 거죠. 활동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럼 그때부터 계속 당직 생활을 했죠. 당직 생활, 그럼 거기 계속 출퇴근하면서 네, 예, 예. 민주노총으로 이제 오게 되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해서 오게 된 거예요? 제가 이제 그 민중당 창당까지 하고 나서 이제 당직을 좀 뒀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그때 이제 비정규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여기 공공연대 노동조합 가서 한번 일해 보자 이렇게 좀 제안을 받게 된 거죠. 또 왜 비정규직 운동을 하고 싶다고 한 거예요? 부산시당에 있으면서 그때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일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부산시당에 다시 이제 출산휴가 끝나고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됐는데 오니까는 그 학교 비정규직을 조직하는 계획이 상반기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활동을 같이 하게 됐죠. 그때 부산에 있는 이제 전국군 기장군까지 어쨌든 학교를 다 방문해서 급식실에 들어가서 급식 조리원들을 만나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에 대한 얘기를 했고 노동조합 가입을 했어요. 그때 가입을 이제 조직을 했죠. 그 활동을 한 45일간 해서 한 500명 가입시켰거든요. 그때 한 한 달 반 동안 500명 가입시켰거든요. 근데 지금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부산에만 조합원들이 한 4,000명, 4,500명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2년 뒤에 또 이제 마트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또 그때 이제 당에서 이제 약간 이제 지원을 하게 된 거죠. 그때 이제 마트에 이제 뭔가 이제 이런 유인물을 뿌리면 쫓겨나니까 가방에 장바구니 같은 가방에 이제 리플렛을 넣고 노동조합 리플렛을 넣고 직원들한테 한 장씩 주면서 관심 있는 분 연락처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점포별로 모임을 이제 뒤에 후속 모임을 만들어서 지부를 설립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지금 마트 노동조합 홈플러스 그때 당시 홈플러스였거든요. 홈플러스 노동조합을 만드는데 또 이제 좀 지원을 하게 됐죠. 그래서 그 두 번 이제 그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만드는 활동을 같이 하게 되면서 아 정말 이렇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게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이고 또 내가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떤 생각 고민 이런 거 없이 그냥 바로 비정규직 운동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럼 지금 그 이후로 6년이째잖아요. 네, 그쵸. 횟수로 6년째죠. 그럼 지금 생각은? 지금 생각도 변함은 없어요. 근데 달라진 건 있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구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우리 사회 이제 노동자 중에 20%가 노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다고 하거든요. 그 중에 10%는 민주노총, 또 10%는 한국노총입니다. 근데 이제 그 노조 가입률로 보면 한 16% 정도 전체 노동자들 중에서 16%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사실은 한 자릿수예요. 제가 처음에 이제 비정규직 이제 그 공공연대 노동조합 들어왔을 때 조합원 교육하면서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우리 사회의 민주노총 가입률은 10%지만 비정규직 노동조합 가입률은 2%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사실 2%보다는 조금 높은 수준이긴 하지만 5%가 채 안 되는 가입률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공연대 노동조합. 네. 부산 지부인 거예요, 그러면? 부산본부. 부산본부. 네. 공부문이라는 건 어떤? 부산으로 따지면 뭐 쉽게 얘기하면 저희 이제 김해공항, 한국공항공사잖아요. 공사 이런 공사들. 그래서 한수원 이런 데가 저희 조합원이 있고요. 저희 연제구에 있는 법원도 저희 조합원이 있고, 그다음에 영도에 있는 저기 우리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들이 있거든요. 여러 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2군데 저희 조합원들이 있고. 훨씬 더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 탈퇴하고 이래서. 실제로 대상자들은 대부분의 공공기관들 다 대상인데 네. 조합원이 있는 데들이 거기들이다. 네, 그런 데죠. 네. 거기서 지금 맡고 있는 일은? 사무국장입니다. 사무국장. 네. 그럼 사무국장이 하는 일은?
업무, 뭐, 기본적인 업무를 하기도 하고요. 왜, 이제 조직이 운영되는 기본 업무를 하잖아요. 집행과 관련된 업무를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맡은 사업장이 있어요. 담당 이제 조직 부장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본부장님까지도 맡은 사업장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제가 맡은 사업장이 이제 공항, 그 영도, 법원, 연제 있는 나라키움 부산통합청사 캠프거든요. 백스코, 이런 데가 이제 제가 주로 맡고 담당이거든요. 그러면 담당이면 주로 어떤 일을 하는? 크게 보면은 한 세 가지 일인데, 하나는 그 교섭 투쟁. 예,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아는 교섭 아시죠? 이제 임금 교섭. 예, 그런 교섭 투쟁, 이제 교섭 투쟁까지 다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교섭 투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조합원 교육. 그리고 이제 그 지부가 운영되어야 되니까, 이제 예를 들어 공항도 강서 지부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부에도 간부들이 있어요. 지회장들도 있고,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미하 지회, 카트 지회, 주차 지회, 뭐 건축 지회, 이런 지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운영위원들이 구성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부 운영위원회 회의, 이런 게 이제 주로 사업장에 가서 하는 역할이죠. 그럼 그걸 하면서 어려운 점이나 뭐 힘들고 이런 건 어떤 거예요? 일단 이제 조합원들은 이제 조합원 탈퇴죠. 지금 저희가 1200명에서 한 900명까지로 조합원들이 줄었거든요. 이 조합원들이 준다는 거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께서 발표했던 이제 이 비정규직 제로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한번 해볼 수 있겠다는 자신감, 이런 게 있었는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윤석열 정부 들어와가지고는 반노동 정책이 너무 심화되고 있고, 제가 제일 처음 윤석열 당선되자마자 우리 조합원들이 제일 많이 얘기했던 게 뭐였냐면은, 우리 노동조합 힘들겠어요. 윤석열이 당선돼서 탄압이 심하겠네요. 이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실제로 그렇고. 그래서 조합원들이 많이 탈퇴하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가장 어려운 건 사실은 제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조직하겠다라는 뭔가 이제 기대와 요구로 이제 왔는데, 사실은 현실은 사업장 안에서 뭐 내 임금 얼마 이런 거에만 관심이 있고, 우리가 이제 정치 교육도 하고 하는데, 뭔가 지향과 눈을 높여야 노동조합도 발전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계속 머무르려고 하는 이제 조합원들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좀 그런 지향과 요구를 키워주는 게 좀 굉장히 힘든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나의 지향과 요구, 내 생각을 어쨌든 좀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데 보탬이 되는 운동을 한번 해보고 싶다, 이렇게까지 가는 데는 상당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럼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그러면은 이걸 어떻게 좀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네, 그렇죠. 이제 우리 공공연대 노동조합 안에서는 이제 비정규직을 철폐해야 된다, 철폐하자. 비정규직을 없애야 된다. 네, 비정규직을 철폐하자. 비정규직 우리 사회에 꼭 필요 없어.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투쟁하는 노동조합으로 만드는 게 전 첫 번째인 것 같고요. 그래서 단순히 구호가 아니라 진짜 우리 사회에서 이 차별의 빈부격차라든지 차별의 이게 총체가 저는 비정규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없애는 투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죠. 현장도 그렇고 우리 사회도 그렇고. 그러면 이건 뭐 앞으로 아니 얼마나 더 이거를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 제가 할 수 있는 데까지는 해야죠. 손부터 있나? 네, 손부터 있는 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사실은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법으로 이제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처지에 있고, 그러다 보니까는 노동조합을 가입했다는 이유로 현장에서 일어날 불이익을 걱정하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노동조합은 사실은 그 불이익을 없애기 위해서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사회는 노동조합 이러면은 뭐 빨간색의 시선을 보기도 하지만 사실은 불이익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큰 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스스로 노동자임을 자각하지 못하는 우리 노동자들도 계세요. 그래서 우리 노동조합으로 가입하는 일만이 우리 노동자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고 또 권익 향상을 처우 개선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길이다, 이렇게 해서 많은 분들이 노동조합으로 안내하고 좀 소개도 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공공연대의 어머니 애진농문과 이야기를 해봤는데 네. 아주 좋았고요. 우리 동문들한테 그러면 동문들에게 마지막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항상 언제 이제 힘을 받냐면 8.15 대회 서울 가면은 우리 민주동문의 깃발이 보이고, 박근혜 탄핵 촛불 이제 광장에 나가면은 우리 민주동문의 깃발이 보이고, 그리고
설사 현장에서 보지 못했다 하더라도 우리 민주동문회가 왔다 갔다 같이 했다 이런 얘기 들으면 항상 힘이 되고 든든합니다. 좀 멀리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살아가면서 이제 각자의 생활에서 각자의 삶과 투쟁에서 활동하면서 이 민주동문회라는 그릇이 얼마나 큰가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응원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는 만큼 저도 우리 민주동문회 동문들을 응원하겠습니다. 화이팅! 이게 짬인가 봐. 네, 우리 경성대 민주동문회는 왜 애국경성이 좀 너무 자랑스럽잖아요. 저는 이제 제 삶의 출발점이자 현재라는 생각을 합니다. 학교 다닐 때 많은 선배들과 함께 투쟁하고 그리고 배우고 그랬던 게 기초가 돼서 지금 제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도 서로 다른 깃발이긴 하지만 같은 공간에서 같은 목소리로 투쟁하고 또 승리를 만들어내기도 하고 이러고 있는 게 좀 민주동문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 삶과 투쟁의 출발점이자 바로 지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화이팅!